예, 반갑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자발적으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가보자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오신 분도 표정을 보니까 한 두어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표정이 물건 사라고 그래도 나 절대로 안 살 거야, 사업하자고 그러면 나 절대로 안 할 거거든, 이렇게 지금 굳게 마음문을 닫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애터미는 아무나 사업자 안 시켜드립니다. 물론 그 조건이 학력을 따지거나 나이를 따지거나 남녀를 구별하거나 또 화장품을 취급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미모도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늘 미모 따지면 합격자가 거의 안 보입니다. 예, 한 두어 명 커트라인 겨우 넘어갈까 말까 하고.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 사업자가 되시려고 하면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업자분 중에서 전체 제품을 소개를 할 겁니다. 그 제품 소개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나는 여기서 사업자 안 한다고 하면은 굳이 애터미에서 물건을 살 필요가 없겠다. 나는 애터미에서 파는 물건 이런 것들 내가 지금까지 사서 쓰던 데서 계속 쓰는 것이 품질도 더 좋고 가격도 더 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절대로 사업자를 하시면은 안 됩니다. 하시더라도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하실 분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여기서 파는 치약, 칫솔, 또 핸드크림, 또 비타민, 또 오메가3, 내가 할인 매장이나 아니면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던 것보다도 품질도 더 좋고 가격도 더 싸서 내가 사업을 안 하더라도 애터미에서 물건을 사서 쓰는 소비자는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만 사업자가 되시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사업자가 되면은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도 안 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쓰라고 권유하러 다니면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도 안 쓸 물건 다른 사람한테 쓰라는 얘기를 하고 다니면은 굉장히 힘이 든다 이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일즈는 힘들다, 장사는 어렵다, 이렇게들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세일즈는 굉장히 쉽고 또 재미있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남보다 좋은 물건을 남보다 싸게 팔 때는 쉽고 재미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의 절반은 구매에서 이미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좋은 물건을 싸게 사오면은 팔 때도 그만큼 쉽게 팔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싼 제품을 팔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더니 정말 맛있고 싸고 깨끗하더라,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식당 한번 가보라고 여러분들이 세일즈맨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서 수당 받는 것도 아닌데도 열심히 선전을 해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만나면은 우리는 전달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영화를 봤더니 또 어떤 오페라를 봤더니 정말 재미가 있고 감동이 있더라, 그러면은 우리는 그 극장에서 무슨 홍보비 안 받아도 열심히 홍보를 해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치가 있는 거, 가치가 있다는 것은 품질이 높고 가격이 낮을수록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입이 열려서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홍보하는 것이 바로 애터미의 세일즈가 된다 하는 겁니다. 저희 회사에서 오메가3가 나왔어요. 보통 오메가3 3개월분 하면은 가격 얼마 정도 해요? 3개월분이면은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는 대개 이렇게 치죠. 보통 한 3만 원 정도 오메가3 드시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3개월분이면은 한 9만 원대 정도. 조금 고급 그러면은 한 달에 5만 원에서 3개월분이면 15만 원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 회사에 지금 오메가3는 이 고기 중에서도 아주 자잘한 고기에서 취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품질이 좋습니다. 그 품질 좋은 거 어떻게 확인하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이거 연질 캡슐에 들어있는데 그거 딱 깨물러서 톡 터뜨려 보세요. 터뜨려서 다른 오메가3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바로 알아요. 보통 거는 터뜨려서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비린내도 많이 나고 이상한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데 저희 거 뭐 생선 기름이기 때문에 비린내가 전혀 안 나는 건 아니지만은 이 정도 같으면 괜찮네 하는 느낌을 바로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EPA, DH 함량이 고순도 처방이 돼 있어 가지고 하루에 조그만한 거 2알만 먹으면은 이 권장 소비량이 다 충족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DHA, EPA 이 오메가3를 먹어줘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 몸에서 잘 합성이 안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 혈전을 용해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메가3는 아주 신선한 그런 어유를 아주 빨리 이렇게 처리를 해서 저희가 가져오기 때문에 비린내가 덜 난다는 거예요. 그 비린내라는 것은 사실 생선이 좀 상하면은 비린내가 많이 나죠. 그만큼 저희는 신선한 그런 원료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정제를 굉장히 잘했고, 그만큼 비린내가 덜 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대가 요게 3개월분입니다. 3개월분. 지금 180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2알만 먹으면 돼요. 많이 먹는 게 아니고 2알 정도만 먹어줘도 우리 몸에 필요한 양은 충분하다. 이렇게 의학적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분에 19,200원 싸도 너무 싸죠. 예. 그래서 이거저거를 다 떠나가지고라도 여러분들이 드셔야 되는 그런 제품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출시를 하고 발표를 하니까 업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애터미 니네 왜 그러냐고. 응? 못 해먹겠다고. 왜냐하면 다 한 달분이 4만 원, 5만 원, 뭐 9만 원씩 이렇게 해서 3개월분 하면은 다 싸다고 하는 것이 7, 8만 원대, 뭐 15만 원 이렇게까지 다들 팔고 있는데 2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너네가 출시를 해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냐고. 이러면서 지금 이제 다른 회사에서 굉장히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멘붕 상태가 됐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어떻게 가지고 그렇게 제품을 싸게 공급을 할 수가 있냐고 이해가 잘 안 간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는 구매를 잘해야 됩니다. 좋은 제품을 싸게 사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그렇게 구매를 잘 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경영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애터미라는 유통회사가 비용 자체가 적게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구매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를 해놨다 하는 거예요. 자,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진입비가 있고 유지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개는 매달 수당을 받으려고 하면은 매달 일정 금액을 구매를 하거나 그거를 판매를 해야만 수당을 준다 하는 규정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 다단계 회사들 다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유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나는 이 회사 사업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있어요. 왜? 유지가 있어야 내 밑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강제로라도 구매를 해주는데 어떻게 순수하게 그 사람들이 물건을 샀으냐 이거야. 내가 사람들 모아놔도 유지 조건이 없으면, 강제 조항이 없으면 구매를 안 하게 되고, 구매를 안 하게 되면 내 수당이 안 뜨기 때문에 나는 사업을 못하겠다 하고 가버리는 선수들도 있었어요. 초창기에. 저는 가라고 그랬어요. 그 대신에 우리 회사는 정말 꼭 필요한 물건, 생필품이라고 그러죠. 꼭 필요한 물건이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서 어떤 강제 조항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제품 경쟁력만 가지고 경쟁을 하는 전 세계 최초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되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는 유지 조건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처음 들어오면은 얼마를 사야 된다는 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싸고 좋아서 사서 쓰다 보면은 점점 평생 누적이 되니까, 누적이 돼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내 파트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누적이 돼가지고 일정 금액이 되면 수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놨지, 뭐 매달 얼마를 해야 된다든가 들어올 때 얼마를 해야만 된다든가 이런 조건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제 목에다가 칼을 하나 대놓은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박한길도 진짜 좋은 물건을 진짜 싸게 팔지 않으면은 너는 망해, 너는 죽어, 이렇게 칼을 대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유지 조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충 올려놔도 판매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저희 회사는 처음부터 우리와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나 아니면은 방문 판매 회사, 그런 회사들하고 경쟁하지 않겠다. 그런 회사들하고 경쟁해서 이겨봐야 의미가 없다고 선언을 하고 시작한 회사예요. 우리가 경쟁 상대로 생각했던 회사는 대형 할인 매장이나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이나 여기하고 경쟁을 해서 우리가 품질 면에서 가격 면에서 반드시 우위를 점하겠다. 그걸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 유지 조건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싸거나 좋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도 팔리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화장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급 화장품이에요. 내용물로 보면은. 그런데 가격대는 하나당 15,000원이 안 되는 가격에 여러분들이 사실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15,000원 화장품 가격이 15,000원이다. 이 팔뚝만한 화장품이 15,000원이다. 아이고 지가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 아이고 나는 그런 거는 못 써. 이러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화장품이라는 것이 거품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은 대개 물하고 기름을 섞어서 만들어요. 물하고 기름하고 잘 안 섞이니까 특수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화산업이라고 하죠. 자, 이런 베이스 머터리얼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뭐를 더해줘야 되냐면 기능성 물질을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기능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미백 성분이라든가 주름을 제거하는 성분이라든가 보습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면은 기능성 화장품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기능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이 기능성 물질을 주로 어디서 뽑아내냐면은 식물에서 뽑아냅니다. 식물에서 뽑아낸 것만 우리가 천연 화장품이다 이렇게 불러요. 동물성 원료를 쓰거나 광물성 원료를 쓰거나 또는 이제 케미칼을 원료를 쓰게 되면은 천연 화장품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식물에서 추출을 하는데 이 추출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기름기가 많은 식물 같은 경우는 알코올에 녹여낸 다음에 알코올을 휘발시키는 알코올 추출 방법을 쓰고 또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열수 추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약 다릴 때 서서히 이렇게 다려내면은 거기에 이제 유효 성분들이 빠져나오죠. 그런데 이 열수 추출을 했을 때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식물을 열을 가하게 되면은 이게 시커멓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 식물 안에 있는 그런 이제 철 성분들이 여기에 달라붙으면서 이게 이제 까매지는 겁니다. 여러분 식물 끓이면 다 까매지죠. 한약 같은 거 이렇게 다리면은 거기에 이제 이 철 Fe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 미백 성분이라든가 주름을 제거하는 성분이라든가 보습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색소 때문에 여기다가 많이 집어 넣으면은 화장품이 시커매져서 얼굴에 바르고 다닐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개선한 게 어떤 거냐면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여기다가 감마선을 조사를 했더니 쉽게 얘기하면은 햇빛을 한번 빡 쏘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강한 햇빛을. 그랬더니 이게 맑고 투명하게 바뀌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맑고 투명해지니까 이제는 넣고 싶은 만큼 마음껏 집어 넣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한약 다리는 뭐 이렇게 시커멓게 나오죠. 식물 끓이면 다 이렇게 시커멓게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많이 집어넣게 되면 화장품이 시커매져요. 한방 화장품 보면은 보통 누런색 띄고 있죠. 예, 요거 집어넣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방 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맑게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기 때문에 이거를 고함량 처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얀색을 띠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고기능성 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가격이 15,000원대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싸게 파느냐? 대개 화장품의 가격 구조를 보면은요, 여러분 화장품에 10만 원짜리 화장품이 있어요. 10만 원짜리 화장품이 있으면은 여기에 광고비 들어가죠? 얼마 들어갈까요? 보통 30%. 그런데 조금 고급 모델을 쓰거나 9시 뉴스 시간대 때릴 정도 되면은 4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30%에서 40%까지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가 광고비, 광고 모델비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잡지마다 화장품 광고로 도배를 하고 있죠. 그 종이값, 인쇄비 누가 다 물고 있어요? 화장품 사는 사람이 다 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제 매장 수수료가 들어가죠. 백화점 수수료든 무슨 하여간 뭐 저 전문점 이 매장 수수료가 보통 백화점이 34% 정도 합니다. 34% 정도 하는데 이 화장품은 주로 어디에 있어요? 1층에 있죠. 아주 중요한데. 그러니까 여기 이것도 한 40%대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은 10만 원짜리 화장품을 사는데 많게는 64,000원에서 많게는 8만 원까지가 내 얼굴에 발라지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공중으로 날아가는 돈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짜리 샀지만은 실제로는 2만 원짜리 사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용기값하고 내용물값하고 어느 게 더 돈이 많이 들어가게? 그거 우리 선수들만 아는데 이제 다 아시네. 용기 만드는 데다 또 그렇게 돈들을 많이 써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하얗게 이렇게 깔끔하게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온갖 잡비용을 빼고 나면은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가는 원료는 몇 푼 안 돼요. 원료값은. 제가 화장품 가격 내고 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이거 주스보다 비쌀 이유가 뭐가 있어? 얘기해봐. 이렇게 나가요. 좀 돌무식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론 화장품 하는 사람들은 뒤집어져요. 리포정 공법도 들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해서 이게 그럼 그 기계 당신이 돌리고 있어? 전기가 돌리잖아. 전기 모터에 들어가는 전기료 내가 계산해 줄게. 그거 얼마 들어가는데.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요,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갖 기술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정말 특수 기능성 화장품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물의 양은, 값은 실제로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처럼 이렇게 고함량 처방을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15,000원에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백화점 수수료도 안 주죠. 광고비도 안 주죠. 그 다음에 뭐 용기값 비싼 거 쓰지도 않죠. 샘플막에서 돌리지도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킨 로션 하나도 딱 써보면은 야, 웬만한 회사 에센스보다도 훨씬 낫구나 하는 느낌이 바로 드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촉촉한 느낌이 드는 거.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악건성이거든요. 찬바람만 불면은 입가 주변이 허옇게 바뀌는 그런 악건성인데 뭐 저보고 피부 좋다고들 자꾸 그래요. 뭐 화장빨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런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이에요. 이거는 기술로 해결을 한 거예요. 이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특허를 냈고 그 특허 기술을 콜마에서 자본으로 투자를 받아서 합작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어떤 회사도 흉내낼 수가 없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거 말고도 콜마는 100년 이상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그야말로 명품 중에 명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회사예요. 자, 지금 콜마는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캐나다에도 있고 멕시코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타일랜드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전 세계 9개국에 이런 연구소와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 100년 전통의 그런 이 전문 기술 회사입니다. 이 설립 과정을 보면은 100년 전에
피부과 의사인 콜 박사하고 마이어 박사,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콜바라고 그랬는데, 이 두 피부과 의사가 피부에 기가 막힌 화장품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들고 소비자한테 직접 찾아간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갔냐면 화장품을 전문으로 생산하거나 전문으로 판매하는 회사에 찾아가서 우리가 만드는 것은 제대로 만들어 줄 테니까 파는 것은 당신들 이름으로 팔아라. 소위 OEM 방식, ODM 방식이라는 방법으로 100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전 세계 명품 회사에다가 납품을 해요. 그러면 한국에서도 콜마가 지금 한국 명품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백화점에서 팔고 있는 그런 그 브랜드로 납품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가져가는 가격을 보면은 우리하고 비슷한 가격에 가져갔는데 5배, 10배 비싸게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특허 기술까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팔고 있는 그런 제품들, 예를 들면 유럽 같으면은 유럽 콜마는 유럽의 명품 회사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콜마 이름이 안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그냥 명품이라고 쓰는 그 흔한 화장품들 중에서 콜마에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쓰시는 제품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5배, 10배를 주고 사서 쓰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거를 가격을 낮춰가지고 대량 생산을 하면서, 이것도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세트 중에 하나가 됐어요.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애용해주는 그런 이제 제품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가격은 5분의 1 가격, 10분의 1 가격밖에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애터미는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물건을 싸게 팔 수가 있느냐? 저희는 이 전략을 이 대중 명품 전략이라고 합니다. 대중 명품 전략. 대중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명품은 백화점에서 팔고 있는 명품들 아시죠? 그런데 가격을 대중 가격대로 파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대중이라는 뜻의 매스와 프레스티지에서 따온 메스티지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메스티지. 예, 이 메스티지 전략, 대중 명품 전략이 저희 애터미의 상품 전략이에요. 그래서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에 판다. 이게 절대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 좋다가 아니고 이 이상 좋을 수가 없다. 누가 뒤따라온다고 하면은 최고로 잘 만들면 여기까지 만들 거다 하는 것이 절대 품질이에요. 가격은 지금 누구보다 싸다가 아니고 누구도 이 가격대는 못 판다 하는 가격이 절대 가격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좋은 제품을 막 싸게 팔면은 아마 앞으로 많은 회사들이 우리하고 경쟁하고 있는 회사들이, 망한 회사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문을 닫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공장들, 그런 회사들이 망할 때 그냥 쉽게 애터미한테 졌다, 우리 문 닫을게, 꽥 이렇게 주고요? 그렇지 않아요. 막판에 몰릴 때쯤 되면은요, 자기네도 품질도 향상시키고 가격도 떨어뜨리고 온갖 할 짓은 다 하다가 참새가 죽어도 째가고 죽는다고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다가 문을 닫고 죽는 거지, 그냥 쉽게 알아서 죽을게 이런 회사 절대로 없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 치약 2,900원에 막 팔아 제껴. 그럼 나중에 이제 치약 매출이 점점 떨어지고 공장 가동률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 이게 왜 이러는가 싶어서 알아봤더니 애터미라는 회사가 엄청 싸게 팔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야, 저 회사의 품질을 맞추고 가격을 맞춰봐 하고 난리를 칠 거라 이거예요. 그렇게 난리를 치더라도 우리를 못 따라오게 만들겠다. 다 그렇게 난리를 친다는 전제하에서, 최종적으로 발악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때도 우리를 못 따라오도록 가격 책정을 해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대 가격이에요. 절대로 못 따라온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애터미 생산 공장에서도 싸게 좋은 걸 사와야 되지만 애터미 자체 내에서도 비용이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애터미는 경영 목표 중에 하나가 초인류 기업이에요. 초인류 기업. 초인류. 고객의 성공,
초인류 기업, 유통의 허브, 이게 3대 애터미의 경영 목표예요. 그러면은 초인류 기업이라는 것은 인류 기업을 뛰어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그러니까 우리 창업 이념 중에 생존, 속도, 균형, 요 세 가지 이념을 가지고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생존, 요거는 절대로 죽지 않는 회사를 만들겠다.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회사를 만들겠다. 그런데 회사가 왜 망하냐면요, 원인은 간단해요. 비용 때문에 망해요. 비용이 제로면은 그 회사 절대로 문 안 닫아도 돼요. 매출이 떨어지건 뭐하건 비용만 제로면은 문 안 닫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제로화 시키겠다. 제로. 비용이 안 들어가는 회사를 만들겠다. 물론 이건 아이디어라는 목표예요. 비용이 왜 발생하냐면 사람이 있어서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 인건비 나가죠. 사무실 사람 있으니까 사무실 얻어야 되죠. 뭐 이것저것 써대죠. 그래서 목표가 뭐냐? 무인회사예요. 무인회사. 사람이 없는 회사를 만들겠다.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데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오피스 오토메이션을 해야 되겠다. OA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풀 자동화. 사람은 없는데 컴퓨터가 일하고 있는 그런 회사. 이걸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초창기에는요, 회원 등록하는 거, 등록 신청서 팩스로 보내면요, 그걸 쳐놓는 직원이 있었어요. 전화 받아가고 쳐놓는 직원. 그런 직원 없어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다 쳐넣게 돼 있어요. 전에는 주문받는 직원이 있었어요. 지금 주문받는 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우리 쇼핑몰에서 장바구니 담기만 하면 매출 전표가 자동으로 작성이 되고, 그 전표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 수당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서 수당 계산도 되죠. 배송 창고로 그 데이터가 그대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에게 배송을 직접 해주는, 중간에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뭘까지 하느냐? 창고의 적정 재고선을 딱 선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 적정 재고 안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몇 개가 딱 출고가 되면은 그거를 누가 하냐면 생산 공장의 담당자가 그거를 딱 들여다보고, 생산량을 몇 개로 해야 되겠다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문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생산 공장의 담당자 선까지 가는데 컴퓨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실험 한번 해보세요. 주소 엉터리로 한번 쳐보세요. 오자 한번 쳐보세요. 그럼 집에 그 오자가 찍혀가지고 와요. 왜? 택배 전표를 여러분 집에서 직접 컴퓨터로 입력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택배 창고에 있는 프린터에서 찌지직 인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집에서 친 대로 그대로 인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 딱 붙여가지고 보내면은 여러분 집으로 톡톡 떨어지게 이렇게 돼 있다 이거. 그러니까 중간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완키인 시스템이에요. 누군가 한 번은 쳐넣기는 쳐넣지만 한 번만 쳐넣고 아무도 데이터를 만지는 사람이 없어요. 자, 돈도 받는 직원이 없어요. 누가 돈을 받냐면은 카드회사에서 받고 은행 컴퓨터가 받아가지고 저희 법인 통장으로 딱 들어와요. 우리는 수만 명에게 수당을 보내는데 그 수당 보내는 담당자가 별도로 없어요. 그냥 직원이 그냥 하루에 10분만 일을 하면 돼요. 쭉 수당 프로그램에서 수당이 딱 계산해서 자동으로 넘어오면은 그거를 은행 컴퓨터에다가 그 리스트 파일을 딱 입력시킨 다음에 출금 시간만 딱 쳐놓으면은요, 그 시간 되면 은행 컴퓨터가 쫙 해가지고 전부 수당을 내보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극소화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든 저희 회사는 이렇게 전산화를 통해서 극소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의 비용이 다른 회사에 보통 5분의 1에서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들어가요. 운영 비용 자체가. 그런데 그 매출이 예를 들어 가지고 2배가 커지고 5배가 커지더라도 인원을 2배, 5배 늘리는 것이 아니고 한두 명만 더 보완을 해버리면은 얼마든지 커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값싸게 제품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이런 회사의 전반적인 시스템도 처음에 제가 구상을 해가지고 다 한 거예요. 지금은 물론 이제 전문 부서들이 다 생겨가지고 저보다 잘하는 직원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죽어도 회사가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회장이 혼자 다 했다는데 회장 죽으면 이 회사 끝나겠구나, 이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도 수만 가지의 상품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인 매장 가지 않고 TV 홈쇼핑에서 물건 사지 않고도 모든 상품을 애터미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 하는 거야. 우선은 애터미 마크가 들어가 있는 애터미에서 품질을 보증하는 제품 위주로 가다가 나중에는 다 실는 거예요. 그래서 술하고 담배하고 마약은 안 팔고 나머지는 다 파는 이제 요런 이제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애터미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대기업들이 뭐를 가지고 돈 벌고 부자가 됐냐면 우리의 구매력이라는 걸 가지고 다 부자가 됐어요. 우리가 그거를 데모해 갖고 막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 동네 할인 매장 들어오면 안 된다고 데모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가려고 하니까 안 갈 방법이 없어서 지금까지. 그런데 애터미에서 그 방법을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애터미에서는 우리 회원들이,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뭉쳐 가지고 우리가 구매를 하자 이거야. 근데 박한길 네가 무슨 제조업도 좀 해보고 제품도 잘 알고 온갖 잡학에 대해서 잡다한 지식이 많으니까 네가 대표로 가서 구매를 해오면은 쏙지도 않고 품질도 좋은 걸로 가격도 싸게 해서 잘 싸울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사와.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대표해 가지고 제가 이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100만, 200만 회원이 있다. 앞으로는 1000만이 있다. 1억의 회원이 있다. 어떻게 줄래? 그러면 이제 제조업자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발발발발 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싹싹 빨아먹는 게 아니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면서 비용을 줄여가지고 상생을 하는 그런 구조로 가겠다 이거예요. 단순히 마케팅해서 물건 팔아가지고 뭐 이익 좀 남겨서 돈 벌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 운동이고 사회 운동인 거예요. 저는 이것이 나라를 구하고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찐빵집 있었죠. 찐빵집. 그럼 여학생 만날 때 찐빵집에서 만나. 빵집에서. 그런데 그런 빵집들이 전에는 그 빵집 하나가 개별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온 식구가 달라들어가지고 밀가루 사다가 찐빵 쪄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돈을 벌면 그 돈 가지고 또 이웃집에 가서 뭐 쌀도 사고 뭐 또 사고 뭐 또 사고 해가지고 이웃집 매출을 올려주고 돈이 거기서 막 이렇게 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프랜차이즈라는 게 또 생겼어. 대기업들이 손을 대가지고 거기서 이제 돈 대부분의 이익금을 쫙쫙 빨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인테리어 바꾸라고 그래서 3년 5년마다 한 번씩 인테리어 바꾸면서 또 몇 억씩 또 빨아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프랜차이즈에 가입한 점주들이 실제로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부의 편중 현상이 극심화되는, 이거를 막으려고 하면은 애터미가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비슷하게 한 것 같았는데 가격이 비쌌어. 근데 왜 되느냐? 수당 받으려면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게 있어. 유지 조건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일어나. 그래서 사실은 괜히 비싸게 사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서민들이 비싸게 사니까 손해를 보죠. 그거를 뜯어먹고 사는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도, 지금까지 있었던 네트워크 마케팅도 서민들을 위한 게 아니었어. 서민들을 뜯어먹는 시스템이었어.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달라요. 거기에서는 물건을 사면은 무조건 손해가다. 모든 사람이 다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번다는 전제 하에서 비싸더라도 그 기회를 사는 거예요.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돈 들여서 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뭐만 사느냐? 물건만 사면 돼. 물건이 싸고 좋으니까 그 물건을 사서 쓰기만 하면은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애터미가 끌고 가야 돼요. 왜? 지금까지 역사에 문제점이 많아. 불법 금융 피라미드라든가 뭐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놈들 전부 다 깜빵 가고 없어졌어. 지금은 합법적인 회사들이 대부분 메이저로 앉아 있어요. 그런데도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다단계 판매에 대한 인식은 썩 좋아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왜 안 좋아지냐고. 이유는 간단해요. 아니, 물건 가져와 가지고 사라고 그러는데 비싸,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하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사랑하는 가족이 내한테 부담 주듯이 다른 사람한테 부담 주면서 욕먹고 살아갈 것 같으니까 그거 하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좋은 제품을 정말 싸게 팔면은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익이 된단 말이에요.
애터미에서 이 제품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최소한 서민들의 생활비가 20%, 30%, 40% 쭉쭉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 진짜 돈 번다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돈 버냐고 그랬더니 밑에 파트너 한 명도 없는데 돈 번데 화장품 가격 아껴가지고 돈 번다는 거예요. 그게 애터미 사업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새로운 역사를 애터미가 써갈 겁니다. 지금 업계에서는요, 다단계라는 이름을 바꾸자, 뭐 하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회원 직접 판매? 이름 바꾸면 뭐 해요? 속이 안 바뀌면은요, 이름 아무리 바꿔도 똑같아. 그러니까 어떤 말도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리 포장해도 바뀌지 않아요. 다단계 그대로 나가도 좋아. 다단계 자체를 바꿔버리면은 인식 다 바뀌는 거예요. 다단계 괜찮더라. 이렇게 바꾸자 이거야. 그래서 최소한 우리 자녀들, 손자들 세대에서는 존경받는 업종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애터미와 함께 여러분의 삶도 변화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모두 성공적인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